농촌 지역일수록 몸이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 수가 적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지역에 한 곳도 없는 곳이 많은데요. 그동안 대구와 창원 등으로 원정 진료를 떠났던 창녕군에 새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확대되는 경남 공동학교와 진로교육원 개원 등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짚어봅니다. 경남의 총인구가 27년 만에 부산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총인구는 333만 1천여 명으로 부산보다 7천여 명이 많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지청이 파악한 체불액은 400억 원이 넘고 체불 노동자도 약 7천 명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촌 지역일수록 몸이 아파도 갈 수 있는 큰 규모의 병원이 적습니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에는 지역에 한 곳도 없는 곳이 부지기수인데요. 창녕군이 예산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에 사는 김지연 씨. 감기 증상을 보이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아프면 30분가량 차로 이동해 인근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창녕의 한 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제 아기가 아프면 현풍에 나가가지고 한 20분씩 달려가지고 가면은 또 대기가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에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원실도 있다 하니까 더 안심되고. 지난해 3월 지역의 마지막 남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병원이 환자 감소와 낮은 수가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지역 5,7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원정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창녕군은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고 지역 병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 특성상 지원 없이는 개설하기 힘든 진료 과목인데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의 경남도와 창녕군의 도움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이제 개설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억 원. 창녕군은 앞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인근 지역이나 지역으로 다니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번 소아청소년과 개소와 같은 공공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복지 창년을 만들기 위해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농촌에서 지자체의 노력으로 소아과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속적인 예산 투입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새해 경남 교육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핵심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2025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삼선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교육 혁신과 변화를 꾀하며 크게 4가지 핵심 정책을 꼽았습니다. 먼저 영양에는 올해 밀양에 문을 여는 진로교육원 개원을, 시민에는 학교 예술 강사 사업과 사회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말했습니다. 또 공공성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돌봄 사업인 밀양의 다봄, 남해 아이비터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의 현실을 짚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경남 공동학교를 설명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역 소멸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의령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공동학교가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의령의 작은 학교인 화정초등학교를 찾아 이 지역 소멸의 현실을 짚어보고 공동학교 이야기까지 담아봤었는데요. 이 공유교육으로도 불리는 이 공동학교는 평일 오후 시간대 하나의 학교에 주변 작은 학교들이 모여 작은 규모로 할 수 없는 활동, 예를 들면 축구나 토론, 합창 같은 교육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올해는 도내 군 지역, 밀양시 등 10개 지역이 신청했고 본격 확대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차례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것과 수업 시간에 4개 학교 아이들이 모였을 때 선생님 4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중에 한 분 선생님만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데 대한 이런 법률적인 해석도 아직까지는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네, 또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나요? 지난해 폐지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이 현재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예산은 없지만 조례가 살아나면 학교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두고는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경남은 초등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게 됐지만 중등은 학급 수가 늘었는데도 교원 정원이 400명 정도 줄게 된 겁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원 외로 해서 기간제 교사를 쓰겠다고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쓰기만 써봐라. 내년에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 사견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이 해야 될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답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남의 총 인구가 27년 만에 부산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총 인구는 333만 1천여 명으로 부산 총 인구 332만 4천여 명보다 7천여 명이 많았습니다. 이는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경남도는 역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등록 외국인 수가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활동에 나섭니다. 창원지청은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체불 금액이 크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지청장이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7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창원지청이 파악한 체불액은 433억 원, 체불 노동자는 6,900여 명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천억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며 신규 대출 4천억, 기한 연기 4천억 원 등 총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과 지역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며 업체당 최대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사고 운전자는 2년 전 치매 소견을 받은 뒤에도 적성 검사를 통과해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매 진단 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깨비 시장 점포를 차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A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동부터 끄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술도 안 먹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뭐 어디 순간적으로 뭐 어디 뭐 이상이 왔는지 뭐 뇌졸중이 왔는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단기 기억 상실로 볼 수 있었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22년 2월 치매 증상을 보여 보건소로부터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023년 11월로 이후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뒤 7개월 후였습니다. A씨가 치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치매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치매 검사 의무 대상자는 75세 이상인데 A씨는 적성 검사 당시 73세였습니다. 또 75세 미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치매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약 드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중에 치매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편으로 수시 적성검사 받으세요 해서 통지가 가면 그때 따로 하시면 되고요. 75세부터 필수니까.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초기 치매 환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장기 요양이 되기 전에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내지는 좀 더 자주 시행을 해가지고선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미래교육 등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7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 대학 학점 인정 체계 구축과 동시에 학점 인정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유보통합 이관 업무를 총괄하고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 담당관을 신설하고 아침 체육 활동인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3월 해운대 공고를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 개교한 뒤 부산전자공고를 부산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부산교육이 추구하던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느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글로컬 환경도시를 목표로 2,186억 원을 투자합니다. 탄소 중립과 탈플라스틱, 생태 하천 조성 등 115개 세부 사업입니다. 특히 시는 환경부의 농축산업계 비점 오염원 통합관리 시범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저류시설과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해 화포천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낙동강 유해남조류 예방과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등도 펼칩니다. 탄소 중립도시를 위해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 조성 사업에 285억 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 58억 원 등의 사업도 이어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